한때 한국인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 불렸던 땅 라오스. 푸른 강물과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에 매료되어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고물가와 환율 폭등, 그리고 터진 오일쇼크의 직격탄까지. 이제는 길거리에서 한국어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진짜 라오스에서 한국인이 다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그 진실을 확인하러 직접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스브레 컴닥합. 요즘 라오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바로 짐 싸고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꿀팁 하나만 말씀드리고 출발할게요. 바로 해시박스 몬스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그냥 신규 가입만 하면 9,900원짜리 이벤트 랜덤 박스를 무료로 열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원 가입만 해도 주는 공짜 선물이죠. 근데 이것도 꽝 나오면 괜히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꽝도 없고 이미 누적 오픈수가 600만 박스래요. 그리고 또 상품마다 확률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고 무엇보다 공짜니까 저도 속셈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시박스 몬스터 어플을 깔았고요. 이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오, 지금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니까 이벤트 박스 브론즈 하나 이거 공짜로 줬네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차 박스! 오, 돈다. 가자! 시계! 아니야? 뭐야? 아, 비싼 거! 아하하! 자, 이렇게 뮤센트 ABC 톤업 바디크림 300ml짜리가 당첨되었네요. 안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피부가 좀 건조해지신 것 같다고 하셔서 바디크림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먹튀다. 이렇게 회원가입만 해도 주는 무료 이벤트 랜덤 박스만 받고 저는 튈 겁니다. 돈 더 안 써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벤트 할 때만 공짜 선물 받고 바로 추노하라는 겁니다. 운 좋게 비싼 거 걸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회원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꽝 없는 이벤트니까 해시박스 몬스터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고였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광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라오스를 출발해 볼게요. 렛츠고! 라오스까지의 이동은 태국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콜라 타올라이캅? 30파? 오마이갓, 퉁마. 자, 일단 한 사람당 1,500원밖에 안 하는 기차표 가격이에요. 그만큼 선풍기가 달린 에어컨 없는 최저가 기차. 드디어 1,500원짜리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화? 값이 싼 만큼 따로 지정 좌석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앉으면 장땡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좀 늦었네요? 와, 여기는 신기하게 승려분들 전용 칸이 있구나. 자, 일단 태국 최저가 기차에 탔는데 에어컨은 안 나고 선풍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덥지는 않은데? 하지만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몸뚱아리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혹시나 싶어 여자친구 팔을 만져봤는데 태국인이라 역시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땀 흘리는 건 저밖에 없나 봅니다. 아이, 괜히 최저가 기차가 아니에요. 좀만 달린다 싶으면 또 금방 멈춰서 15분 대기야. 안 가는 마을이 없어. 이 정도면 거의 미니밴이야.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좋은 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3시간이 걸려서 농카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경소로 이동을 해서 라오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국 국경소를 지나 라오스 국경버스를 타고 우정의 다리를 건너면 아주 쉽게 라오스 도착. 이렇게 라오스 입국 스탬프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엔티엔 시내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죠. 일단 라오스에서는 그랩이나 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드라이브나 로카라는 어플을 써야 되는데 여기 인터넷 안 터지니까 그냥 쇼부 택시 쌈러이바. 오, 아저씨 차 뭐 있어요? 오, 수젓. 와, 야이마캅. 거쿤마캅. 가오리. 오케이. 거쿤마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요즘 라오스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요. 추억니 티 위양짠 콩가올리요 마이캅. คนกินเยอะ 콘진 콩가올리 마이요 사이 마이캅. น้อยก็กิน 아짜 쌈비콘 콩가올리요. 네, 또니 봄 거의 방와 콩가올리 마이마 브라텔라오 มาน้อย 마너이 คน 닝너이 กินเยอะ 하마이 콘진요 마카. มันรถไฟมาได้ 아, 거제네요. ไปจากจีนมาลาว 중국 군밍에서 라오스로 연결되는 철도가 뚫려 이제는 중국인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꽃보다 청춘 효과가 있을 텐데 한국인이 그렇게 없을까 생각을 했더랬죠. 자, 드디어 쇼부 택시 300바 주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게 기차 타고 바람 맞으니까 얼굴에서 노란색 가루가 계속 나와. 일단 호텔 들어와서 얼굴부터 씻고 나야겠어요. 자, 오늘 묵을 호텔은 아테네 호텔. 하룻밤 가격 600바트의 저렴한 가격의 호텔이죠. 역시 여자친구랑 갔을 땐 이런 고급 호텔 묵어줘야지.
침대도 사이즈가 꽤 크고요. TV도 있고. 여기는 무슨 공간이니? 아니 짜타마라야. 타만로. 식수대가 있어야 되는데 막아버렸네. 딱 기본적인 화장실 나쁘지 않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호텔에 도착했으니까 잠깐 재정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기차를 타고 와서 피곤하다는 여친을 위해 마사지부터 해줬습니다. 근데 제 기가 더 빨리네요. 이것은 흡성대법인가? 내 기가 빨려나가는 기분이다. ซอมบี้อ่ะ เป็นซอมบี้เหรอ 아무래도 마사지 집을 데려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겸사겸사 한국인들도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한국인들이 무조건 많이 갈 만한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없고 서양 애들만 있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서울 마사지라 기대를 좀 했는데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라오스식 마사지는 받아야겠죠? 가격은 태국보다 조금 싼데 스타일은 아예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기본적으로 관절 꺾기나 새우 꺾기 이런 거는 비슷한데 이 툭툭 치는 마사지 할 때 있죠. 이게 거의 뭐 영춘권이야. 빵빵빵. 자, 어쨌건 간에 오자마자 마사지로 피로 잘 풀었습니다. 그 이후로 라오스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확실히 활기찼던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가성비 배낭여행으로 왔던 게 라오스였는데 물가도 오르고 오일 쇼크 터져서 전체적으로 여행객이 많이 줄은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느낀 점은 옛날엔 거의 뭐 경기도 비엔티안?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마주쳤어요. 심지어 아까 마사지 집도 사장님이 한국 사장님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비엔티안에서 유명한 여행자 거리로 와봤는데 과연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엔티안 최대의 번화가라고 불리는 이곳도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다 서양인들밖에 없어. 그리고 보면 여기가 메인 거리인데 아니 왜 이렇게 휑해? 거의 뭐 그냥 좀비 도시 느낌인데? 지금 보면 옛날에 한국인이 많았던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한국식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사장님 빼고는 여행객이 거의 없는데? 자, 그러면 이번엔 한국인들이 제일 비엔티안에서 좋아하는 음식집 도가니 국수집은 어떨까요? 한때 한국인들로 북적였던 맛집 가게가 이제는 휑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장과 접선을 시도했습니다. 롱캅 추억니 콩가올리 마이마로 마이헨 콩가올리 러이 น้อยครับมา อาจจะซัมปิกอนซิปิกอน콩가올리요 ใช่เยอะมาก 네,ช่วงนี้ไม่มาบ่อยๆหรอก ไม่มั่นใจเหมือนกันครับแต่ว่าช่วงนี้คนเกาหลีน้อยลงเยอะมากส่วนใหญ่จะเป็นจีน เพราะว่ามีรถไฟใช่ไหมครับ ใช่จีนจะเยอะมากช่วงนี้ เสียใจ ลูกค้าเพิ่งออกคนจีน คนจีนคนจีน80%โอ้เดี๋ยวนี้ประมาณ50-60 อ๋อ แล้วก็เกาหลี20 네, 딱은 아짜 70%. ใช่ 70-80 กว่า 오케이. 거kun카. 자, 지금 잠깐 물어봤는데 옛날에 한국인이 70% 80%였다면 지금은 20%밖에 안 됐다. 지금은 중국인이 한 60% 정도 온다. 이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한국인 많을 때 왔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지니까 좀 섭섭한 느낌도 드네요. 자, 일단 한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도가니 수육 이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도가니 국수. 이때 콩캔에서 많이 보던 소스를 발견했습니다. 레코 아니 꾸미나? 이거는 이산 지역에서 자주 먹는 소스인데? 아니 문화권 차이마이? 이게 여기도 있네. 역시 같은 문화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라오스에서 볼 수가 있네요. 자, 도가니 크게 한 습스. ทุกอย่าง 한국인이 사라졌어도 맛은 그대로네요. เดี๋ยวก็รอดูนะครับ 거kun카? 아니야, 라이카. อันนี้จะเป็นกระดูกไก่ 오. เดี๋ยวจะรอดู 거kun카. 이거를 서비스로 주셨어. 이럴 수가. 이거 비싸기로 소문난 봄메로. 오랜만에 한국인 나또 이런 걸 주실 줄이야. 이렇게 빨대로 꽂아 먹어? ชานมไข่มุก 미쳤다. 진짜 맛있다. 무슨 천연 버터를 먹은 것 같아요. It's same like butter. 물론 도가니 쌀국수도 예전 맛 그대로였습니다. สกปรกเลย 바로 이 맛이야. 꼬릿꼬릿하면서 묵직한 그 맛. 다행히 여자친구도 여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향수해져서 한국인의 소울푸드 먹어봤으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앞쪽에 제가 예전에 와봤던 로컬 마켓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예전 4년 전에 왔을 때랑은 되게 상권이 달라졌네요.
엄청 커졌는데? 예전에는 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밖에까지 삐져나왔어. 한국 관광객들은 줄었지만 그래도 관광업은 여전히 성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야시장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보려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잠깐만. 폰떡. 아씨, 온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오자마자 비 오네? 금요일 밤인데도 예전에 그 시끌벅적한 밤문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는데 왠지 지금 침체된 라오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별로 씁쓸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느덧 좀 쉬다 보니까 9시가 넘었네요. 일단 비는 그쳤는데 다시 야시장 가긴 좀 그렇고, 또 여자친구는 여기 라오스까지 왔는데 구태여 한국인들 많은 데를 꼭 가야 되겠냐, 우리 로컬 술집 가자. 그래서 로컬 술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마시려고요. 솔직히 가기 졸라 싫었습니다. 눈이 안 떠지네. 아씨. 아저씨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 사귄 이후부터 술집 가는 게 예전만큼 뭐 재밌진 않아요. 뭐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죠. 옛날엔 목적의식이 있었으니까 재밌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적이 이렇으니까 술집에 가도 뭐 그냥 여자친구만 봐야 돼서 너무 좋달까? 재밌겠다. 자, 네. 나일란라오. 빨리. 자, 그러면 렛츠고. 그래서 라오스 로컬 사람들이 간다는 클럽에 갔습니다. 근데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나이스.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서 잔화했는데 여친 표정을 보니 시무룩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클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저기 한번 가보자. 하지만 이곳도 역시 만석.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불금의 술 파티는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아무래도 불금이라 자리가 없나 봐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온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비엔티안이 나름 작아도 한 나라의 수도란 말이죠. 한국으로 대입해보면 강남인데 사람들이 안 놀러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어쨌든 겨우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비엔티안을 둘러보면서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만큼 많지 않은 한국인, 그에 비해 많이 보이는 중국인들과 또 새로 생긴 건물들, 그리고 깔끔한 도로까지. 예전에 흙먼지 날리던 비엔티안 거리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꽃보다 청춘으로 한국인들에게 유행했던 도시인 방비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고 방비엔으로 가는 미니밴을 탔어요. 근데 반가운 한국말이 들리더라고요. 오랜만에 들리는 한국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하이닉스 주식 얘기로 바쁘셨거든요. 돈 벌었다는 얘기에 배가 살살 아파왔지만 이윽고 방비행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고속도로 뚫리니까 엄청 빠른데? 이제 1시간 20분이면 비엔티안에서 방비행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개꿀이네. 일단 빠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방비행 온 김에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투어 3가지를 신청했더랬죠. 도착하자마자 신난 여자친구,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뭐야, 뜬땐 막.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동굴 체험. 한때는 좁은 동굴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줄줄이 들어가던 방비행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막하네요. 이용하는 사람도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볼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야, 어디가? 야, 어디가?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카약 투어인데 날이 더워서인지 몰라도 소수의 사람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지금 카약이 쭉쭉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뒤에서 열심히 노즈를 같이 해주시고 계세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편한데 열심히 패드릴질 하는구만. Sure. Korea. Traveling from here. Oh, really? When? I was in Jeju Jeju. and Busan. Wow, south side. 근데 저 여자들과 대화가 길어질수록 뒤에서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폼เป็น 게이ครับ 폼ชอบผู้ชาย ใช่ 태국 여자의 질투. 다행히 이번은 잘 넘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가이드 동생에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버는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하루 일해서 130바 번다고 하는데 고작 5,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팁에 의존하고 있는지라 팁을 가장 많이 주는 한국인들이 찾아오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ชื่ออะไรนะ ซีเลครับ ชื่อฮะ เล เลกรอบๆเย้ 아니 제가 거품가 เย้ทำงาน 갑자기 ที่ไทย 랄라이. 어쨌든 그 이후로 찾아간 곳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꽃보다 청춘에 나온 블루라군입니다. 여긴 매년 한국인들로 붐볐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태국어밖에 들리지 않네요. 어쨌든 그 이후 아름다운 석양을 구경하다가 한국인들의 성지라 불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 곳은 바로 방비행의 심장 사쿠라바입니다. 이곳으로 말하자면 거의 한국인 전용 클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들이 가득 모여 떼창을 부르는 곳인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고, 한국인들이 장악했던 무대는 이제 태국인들과 중국인 그리고 서양인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에서 한국인들이 전국 핸드크랩 자랑을 떼창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근데 막상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한때는 유행처럼 모두가 놀러갔던 라오스를 이제는 한국인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게 말이죠. 근데 그럴만도 한 게 한국인에게 라오스는 더 이상 가성비 국가가 아니에요. 원화는 떨어졌지, 물가는 올랐지, 기름값 70% 폭등해서 비행기 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싸지.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가깝고 대체하기 좋은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태국같이 가깝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 굳이 한국인들이 라오스를 갈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해요. 자, 지금은 호텔로 무사히 돌아와서 뽀글이랑 맥주 한 캔 먹고 잘라고요. 라오스 너구리에는 다시마가 안 들어있다. 너구리로 상처받았으니까 짜파게티로 같이 치유하겠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짜파게티랑 뽀글이 완성. 짠. 진짜 오랜만에 먹는 탄수화물. 눈깔 돌아버리겠다. 이때 이후로 살이 급격히 쪘어요. 한 달 만에 탄수화물 먹은 거였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비안티안부터 방비엔까지 돌아봤는데 이번에 느낀 건 내가 생각하는 라오스가 그 예전의 라오스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뭐 공중파나 유튜브에서 바이럴 영상이 하나 터지지 않는 이상 예전같이 한국인들이 라오스에 많이 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또 라오스 관광이 죽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지금은 서양인들 그리고 거대한 스케일의 중국 관광객 그리고 태국인들까지 꽉꽉 채워서 거리가 북적여요. 특히 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농카이 쪽 이산 사람들이 많이 라오스로 놀러 오더라고요. 그것도 주말마다 놀러 오는 사람도 있대. 근데 또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말도 찰떡같이 통하지, 물가도 싸지. 아마 이 사람들이 느끼기엔 20-30년 전 태국처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한국인의 핫플에서 또 다른 여행객으로 대체된 라오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라오스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죠.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캅! 내가 맛을 보여줄까? 짜파게티가 사라지는 맛을.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의 인생 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죠.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 캅!